네, 오늘 전자수학 A 22년 1학기 강의 11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어나운서먼트는 퀴즈 1에 관한 것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고요. 지금 보강하는 것은 월요일 강의를 보강하고 있어요. 수요일 수업 시간에 퀴즈 1이 있고 제가 문제는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 지금 1시간 15분으로 공지가 되지만 그것보다 짧은 시간 동안 퀴즈를 보게 될 거고요. 아마 한 30분? 네, 길어야 30분. 업로드까지 다 해서 뭐 30분 정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평소의 홈워크처럼 PLMS 상에서 응시를 하면 돼요. 거기 보면 퀴즈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딱 되면 시작할 수 있고 어, 링크 클릭하면 제한 시간이 표시되는데 아마 30분으로 나올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30분으로 해놨어요.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끝나고 퀴즈가 끝나고 나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퀴즈 시간 동안은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 뭐 노트 다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어느 누구라도 인터랙션을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머신과도 인터랙션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인터랙션이란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그뭐 다수의 사람이든 전 법무장관이든 영문과 교수인 어머니든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챕터 1, 2와 오늘 진도까지 지금 이 보강할 11번째 클래스 미팅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처럼 제가 좀 커렉션을 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expectation에 대해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 expectation에 대해서 르벡 인티그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르벡 인티그랄에서 핵심은 넌 네거티브 함수의 인티그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파지티브 파트와 네거티브 파트, 엄밀히 얘기하면 네거티브가 아니라 뭐 네거티브를 인버트한 파트죠. 파트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 플러스라는 것과 x 마이너스라는 것을 둘 다 렐루 펑션, 그러니까 뭐냐면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으로 만들어내는데 x 플러스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x와 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을 그린다면 이게 입력이고 이게 렐루라면은 렐루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네, 요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x 플러스인 거죠. 요게 x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x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는 x를 일단 니게이션을 한 다음에 부호를 그다음에 렐루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x가 양수면 이쪽이 음수가 되니까 0이죠. 그다음에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x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시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을 하면서 언제나처럼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있었어요. 먼저 히스토그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런 맥스 제로 x 즉 이런 렐루 펑션으로 통과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고 여기에 렐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x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생겼다면 렐루를 통과한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따르면 음수가 만들어지면 전부 0으로 매핑하는 거죠. 높이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히스토그램에서 요 부분 있잖아요. 음수인 부분에 나왔던 도수들을 전부 제로에 매핑을 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아이디어로부터 그러면 이 코시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 렐루를 통과시키고 나면 PDF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전부 0으로 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로에서 디렉 델타 오브 하이트 원해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시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절반을 남기고 요쪽 절반은 여기다가 디렉 델타로 주는 게 x 플러스의 PDF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 이게 없는 게 x 플러스 PDF인 것처럼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익스펙테이션 계산할 때는 여기는 어차피 값이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디렉 델타에서 0이죠. 상관은 없는데 말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히스토그램 오브 마이너스 x 슈퍼스크립트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요쪽에 있던 오른쪽에 나타난 도수들을 다 모아서 제로에다 넣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플립시키는 거죠. 코시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면 시메트리컬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마이너스 x 슈퍼스크립트 마이너스의 PDF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것을 다시 뒤집고 나면 x 마이너스의 PDF는 x 플러스의 PDF와 동일하죠. 2분의 1이라는 포인트 매스가 x 이퀄 제로에 있고 나머지는 요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러면 expectation of x 플러스를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x 곱하기 x 플러스 오브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값 곱하기 확률 밀도.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0이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결국은 제로에서 무한대 x 곱하기 요 덴서티 파이 1 플러스 x 제곱 dx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여기다가 제가 2라고 썼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적분은 어떻다고요? 이 적분은 이제 우리가 한쪽 사이드가 무한대로 가는 임프로퍼 인티그랄인데 다양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라고 해야 되나요? y라고 할까요? y가 무한대로 갈 때 0에서 y까지 x 나누기 파이 1 플러스 x 제곱 dx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얘가 어때요? 예, x가 무지 크면 1 over x 같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컴패리슨 테스트에 따르면 이 적분이 수렴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아마 발산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고 얘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 뺀다고 해서 0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얘 두 개가 다 파이나이트 해야지 둘 다 파이나이트 해야지 그때 민을 정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코시 디스트리뷰션은 민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자, 이게 커렉션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리뷰를 빨리 합시다. 리뷰를 하는데 먼저 챕터 2 마지막 부분에 independence between a random variable and an event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뤘었어요. 어떻게 됐었죠?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져와요? 임의의 이벤트를 가져올 필요 없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이런 세마이 인터벌을 가져오면 된다고 했죠.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벤트, 즉 x가 x 이하인 이벤트와 어떤 이벤트 a가 항상 인디펜던트하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요? 이 랜덤 베리어블과 이벤트가 아니라 이 랜덤 베리어블과 이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independence between a random variable and an event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3로 넘어왔어요. 챕터 3로 넘어와서는 타이틀이 operations on a random variable인데 on one random variable인데 우리가 두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방금 전에도 봤듯이 뭐 렐루 펑션 이런 걸로 랜덤 베리어블을 통과시키고 나서 여기서 뭔가 관찰하는 것처럼 랜덤 베리어블을 그냥 그 리얼라이제이션 또는 인스텐시에이션을 트랜스폼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먼저 배우는 이걸 나중에 다룰 텐데 뭐 지금 이미 약간 커버는 했고 직관적으로 특히 히스토그램을 쓰면 이거 다시 커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expectation은 이런 거죠. 뭐죠?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이니까 펑션이 들어가서 스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expectation이라는 것은 펑션이 들어가서 스칼라가 나오는 이런 매핑인데 우리가 expectation은 뭐 어떤 때는 average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mean이라고도 하고 맞습니까? expected value, mean value, 뭐 average 뭐 많이 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finite number of real numbers가 있을 때 그 mean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했었죠. 상식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mean over finite number of real numbers인데
여기서 먼저 제가 사용은 안 했지만 이 용어를 파이타고리안, 피타고라스 평균들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평균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리트메틱 민, 산술 평균, 지오메트릭 민, 기하 평균, 하모닉 민 해서 조합 평균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특징이 뭐라고 했죠? 네, 위키피디아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말했던 이 세 미는 다 미니멈 오브 요 x1 up to xn 그다음에 maximum of x1 up to xn 사이에 있다. 이것도 거기 디어램처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경우든 어쨌든 민보다는 크거나 같고 맥스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어 있고요. 이 파이타고리안 민즈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만약 x라는 x 서브 i라는 퀀터티가 유닛이 있다면 다 같은 유닛인 것들끼리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같은 유닛인 것들끼리 곱한 다음에 그러면 유닛의 n승이 되잖아요. 다시 n승을 취함으로써 이 민은 어때요? 이 각각의 도수들끼리 유닛이 같을 뿐만 아니라 민과도 이 유닛이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민에서는 우리가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그 두 수의 지오메트릭 민은 스퀘어 루트 xy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xy가 아니라 스퀘어 루트 xy가 되는 게 x 유닛과 y 유닛이 같을 때 민도 그 유닛과 같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하모닉 민도 우리가 xy가 있을 때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건 뭐 많이 헷갈릴 때가 있죠. 예, 2가 있든가 없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하는 방법이 뭐죠? 예, 여기 2가 있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게 모든 값이 다 같으면 이 파이타고리안 민즈는 같은 값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와 y가 같으면 분모는 2x고 분자는 2x 제곱이 돼야지 2이 없어지고 x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y 나누기 x 더하기 y가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x 이퀄 y일 때도 2분의 x가 나오죠. 아니고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값이 다 같을 때는 똑같은 게 나온다. 네. 여기서도 있잖아요. 민, 맥스가 있고 여기 등호가 4개나 있는데 이 퀄리티들은 어때요? if and only if xi들이 모두 같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말과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것을 다 함께 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도 그냥 x 더하기 y가 아니라 이걸 둘로 나눠줘야지 x와 y가 같을 때 다시 그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파이타고리안 민즈는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는데 이 개념을 그대로 확장해서 다른 수없이 많은 민 또는 에버리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벡타놈이 민이라고 했는데 이건 y가 아니라 언제인데 지금 when 네, 뭐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이 벡타놈과 민의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것이 x1, x2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유클리디안 노음을 생각하잖아요. 유클리디안 노음 이거 어떻게 정의되죠? 스퀘어 루트 오브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벡터는 물론 벡터 노음을 할 때는 단위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뭔가 스케일링하는 콘스탄트 코피션트를 곱해서 유닛을 갖게 만든 다음에 뭐 제곱섬을 하든가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노음은 지금 어때요? 일단 얘 유닛과 얘 유닛이 같다면은 노음이 요 각각의 엘리멘트와 유닛이 같죠. 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미는 아직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미인이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지? 네, 좀 얘기했잖아요. 두 숫자가 같을 때 그 값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 유클리디안 놈을 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스케일을 해줘야 될까요? 루트 2로 스케일 해줘야 될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랭스 2짜리 때는 루트 2로 스케일을 해줘야지 이게 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음이 있는데요. 이건 유클리디안 노음 또는 투노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제곱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각 엘리멘트를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승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이고 2분의 1승인데 요거를 P로 바꿔서 P노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P노음 오버 벡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다가 P라고 쓰죠. 왜냐하면 위에는 파워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x1의 p승, 물론 이제 절대값으로 다 해요. x1의 p승 닷닷닷 up to xn의 p승 한 다음에 p분의 1승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얘가 의미를 가지려면 p가 1 이상이어야 되고요. 편의상 인피니티 놈을 정의를 해요. 인피니티 놈. 근데 인피니티를 해보면 이게 여러분이 알겠지만 맥스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절대값 맥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놈인데요. 원놈은 어떻게 되죠? 원놈은 네, 원놈은 절대값들의 합이죠. 만약에 원놈이 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놈이 민이 되려면 뭐 이렇게 나눠줘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같을 때 절대값이라도 같게 나와야 되니까. 물론 넌 네거티브 넘버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제약이 있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간혹가다 이제 제로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로놈. 그러니까 p가 제로일 때. 사실 p가 제로일 때는 언뜻 보면 말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 정의에서 p가 양수이면서 0으로 수렴할 때 얘긴데 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엘리멘트 중에서 넌 제로인 것들의 개수를 줘요. 개수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놈의 그 정의가 있거든요. 뭐 호모지니어티 뭐 이런 게 있어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그걸 만족하지 않아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제로 놈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제로 놈 is not a 놈 해야 되는데 민이 아닌 건 당연하고요, 사실. 여기도 not means죠, 그렇죠? 스케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위에 질문은 아래 질문은 제로놈은 사실 제로놈이라고 부르지만 놈이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이 expectation과 관련해서는 파이타고리안 means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관련이 있어서 그 중에서 특히 사실은 arithmetic mean과 관련이 있죠. 이 arithmetic mean은 그냥 숫자들이 단순한 정말 합을 도수로 나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weighted sum이죠. 지금은 weight가 다 1이고 n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값과 두 번째 값이 똑같으면 사실은 x1이 두 개 있는 거라서 weighted sum인데 도수는 이제 다 더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센터 오브 매스 또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와 관련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 expectation은 이 statistical average는 center of gravity랑 매우 관련이 있어요. 오늘 우리 또 볼 거예요. conditional expectation 할 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mean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a representative인데 이게 뭐 대표 없이 과세 없다 할 때도 representative가 나오죠.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인데 대표값, 대표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어때요? 걔는 뭐 예를 들면 PDF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PDF는 펑션이잖아요. 그 펑션 대신에 숫자 하나로 지금 리프레젠트를 하니까 이 PDF를 잘 리프레젠트를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캐치 인 에버리지라는 저술이 1920년대인가요? 초반에 굉장히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 뭐였어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서 왜 그 영국에서 뭐 행렬이 있는데 소득 수준별로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나오고 평균 소득을 키 170에 맞추고 리니어 스케일을 했더니 어떻다고요? 48분이 되도록 키가 170인 사람이 안 오고 48분이 지나니까 이제 키가 170인 사람들이 지나가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뭐 3m, 10m 되는 거인들이 나타나더라 이러면서 평균이란 것이 얼마나 대표성이 없는가를 오히려 잘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요거였어요. End of Average. 물론 이 책도 수학이나 통계학을 좀 뭐랄까요? 치밀하게 공부하신 분이 쓴 건 아니에요. 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거기 제가 링크 달아줬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이제 통계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했는데 저 end of average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요. 다다음 챕터인 multiple random variables 할 때는 확실히 저게 무슨 의미고 왜 저게 흥미롭고 좋은 지적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는 two dimensional histogram
우리가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서설이었고요. definition은 어때요? definition은 definition은 무엇의 definition? statistical average 또는 expected value over random variable의 definition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본래는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시작하자고 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요 B의 대표값 가운데 좀 되겠죠. 곱하기 전체 중에 저 도수 또는 여기다가 도수를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센터 오브 그래비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이 X축 상에서 여기 오리진이라고 했을 때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위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뭐냐면 probability mass 펑션을 써서 expectation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x, i 그다음에 뭐 px, xi 한 다음에 i는 어떤 discrete set 이게 discrete random variable의 expected value였어요. 그다음에 PDF를 쓸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얘를 확장한 거죠. 그래서 PDF를 쓸 때는 적분 값 곱하기 확률 밀도 dx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값 곱하기 요게 확률인 거죠. 맞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어떤 dx를 곱하면 면적이 되면서 이게 확률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값 곱하기 확률의 sum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DF를 써서도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PDF는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억지로 디렉 델타 같은 거를 넣어서 우리는 다루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하지만 좀 더 수학적으로는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CDF를 써서 값 곱하기 DCDF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용한데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을 말할 때 underlying probability space 그다음에 measurable function 으로서의 매핑 룰, 랜덤 베리어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했으니까 underlying probability space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에서는 값이 뭐예요? x of s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어때요? P라는 probability measure에 여기 infinitesimal한 small area고 이 S는 sample space고 abstract한 sample space고 이렇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induced probability space로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보렐 시그마 필드를 썼죠. 그러니까 X는 모두 R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값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잠깐만요. 대문자 P sub X 해서 induced probability measure도 set 펑션이죠. 예, 그리고 dx는 아주 작은 인터벌이죠. 그래서 measure가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사실 얘는 별로 안 쓰고요. 하지만 얘는 매우 유용하다고 했어요. 언제 유용하다고 했죠? 언제 유용하다고 했어요? 네. expectation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임을 증명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xpectation of x1 더하기 x2 그다음에 expectation of ax 이것이 각각 어떻게 된다고요? a times expectation of x 그다음에 여기서 expectation of x1 plus expectation of x2 이게 바로 이 두 개가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하는 거죠. 이 expectational 오퍼레이터가.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데피니션들로 하면 사실은 오늘 수업 후반기에 배울 전반기군요.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사실은 다 알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또 뭐 Independent Random Variable 이걸 다 알아야지 또는 Uncorrelated라는 거 뭐 알아야지 뭐가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데피니션을 쓰면 제일 먼저 요걸 1이라고 할까요? 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은 네, underlying probability space는 x에 대해서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s in sample space고요. 그다음에 expectation of ax니까 여기 ax of s고요. 그다음에 probability measure가 나오고 당연히 ds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티그랄이니까 이제 인티그랄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임이 나와서 이게 a가 빠져나오고 expectation of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때요? 인티그랄
S인 샘플 스페이스고 x1 of S 더하기 x2 of S 그다음에 PD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플러스와 곱셈이 어때요? 디스트리뷰티버티가 있고 인티그레이션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이거는 expectation of x1 플러스 expectation of x2가 돼서 우리가 얘가 인디펜던트 하든 안 하든 x1, x2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uncorrelated든 아니든 sum의 expectation은 expectation의 sum이다. 그 다음에 scaled random variable expectation은 expectation의 scale이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적분 자체는 어떻다고요? 다 사실은 르벡 인티그랄이고 따라서 앞서 우리가 리뷰할 때처럼 x를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로 바꾸는데 그때 rectified linear unit function 즉 max of 0, input이 쓰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define을 했고요. expectation of a random variable define을 했고 existence와 uniqueness를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항상 define 하고 나면 existence와 uniqueness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네,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expectation 정의에는 provided that it exists라는 if it exists then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uniqueness는 이게 극한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존재하면 이제 유일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리얼 넘버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래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고 probability measure가 어때요? 리얼 밸류를 주죠. 그래서 이때는 극한이 존재하면 유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까지가 리뷰예요. 자, 그러면 expected value of a function of a random variable 할 텐데 사실 function of random variable을 안 했는데 순서가 좀 이상하죠. 우리 교과서가. 근데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상황은 이래요. 여기에 어떤 소스가 있어서 랜덤 넘버 x를 제너레이션을 해요. 우리가 캐피탈 X라고 디노트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g라는 디터미니스틱 펑션을 써서 매핑을 해요. x를 캐피탈 X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참고로 아웃풋은 어때요? 여전히 스칼라인데 리얼 밸류도 스칼라인데 g가 리얼 투 리얼 매핑 룰이니까 스칼라인데 언서턴티를 가지니까 아웃풋은 랜덤 베리어블일 거고 얘를 캐피탈 Y라고 했을 때 어떤 노테이션을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g of x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를 입력으로 가하고 디터미니스틱 펑션 g로 매핑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캐피탈 Y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이 그림을.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페이지 expected value of a function of a random variable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당연하죠. 얘를 expectation of y 한 다음에 y는 이 녀석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봤듯이 네, 만약에 우리가 PDF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근본이 아니라 straightforward한 어프로치는 뭐냐면 어쨌든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의 PDF나 만약 디스크리트라면 PMF나 뭐 계산이 뭐 CDF가 편하다면 CDF나 아니면 뭐 underlying probability space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는 게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요 input의 PDF와 예를 들어서 이 매핑 룰을 줬고 이 매핑 룰을 줬는데 expectation of y를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y의 PDF를 구해서 expectation of g of x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확히 기억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데 여기 보면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x의 PDF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expectation of g of x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PDF가 존재한다면 x의 PDF가 g of lowercase x에다가 x의 PDF를 곱하고 dx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디어렘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디어렘은 요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의 PDF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웃풋의 PDF를 계산 안 하고도 구하지 않고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 매핑 룰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간단한 거는 사실 예, x가 여기 캐피탈 X예요. 타이포예요. 캐피탈 X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가 제일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일 경우, 2일 경우 이렇게 여기에 probability mass function of x가 여기에 3분의 1, 여기에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제가 x를 어떤 g of x로 매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것도 discrete random variable이죠. 이 y도. 맞습니까? 왜냐면 x가 디스크리트하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니까 y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고 y로 나올 수 있는 거는 g of 마이너스 1과 g of 2밖에 없죠. 만약 이 두 값이 다르면 y로 나올 수 있는 게 값이 두 개고 만약에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y 입장에서 보면 expectation of y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값 곱하기 확률이잖아요. 근데 값이 g of 마이너스 1과 g of 2가 있고요. 맞습니까? y의 값이.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어때요? g of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의 확률과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와 같고. 그래서 이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블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y의 PMF를 구할 필요 없이 x의 PMF와 그 함수 매핑 룰을 써서 expectation of g of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힌트를 얻어서 이 노트에서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말았는데 이게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가르침이 큰 힘을 발휘하는데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히스토그램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음수부터 양수까지 쭉 있죠. 그다음에 뭐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x를 어떤 펑션 g로 매핑을 해요. 그래서 그걸 y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b의 대표값 또 g에 의해서 매핑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대표값들을 여기서부터 x1, x2에서 뭐 x20까지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대표값이 g of x1부터 g of x20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어때요? 이 높이를 전체 도수로 나눈 건 똑같죠. 맞습니까? 근데 그 극한이 어떻게 돼요? 그 극한이 PDF죠. 그래서 y의 기대값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은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이 파워풀하다는 걸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전에 스캐터 플롯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엑서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작년 1학기에 뭐 홈워크이든 시험 문제든으로 나왔던 걸 거예요. 뭐냐면 x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일 때 e to the x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의 expectation을 구하라. 그러면 straightforward한 방법은 하지만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은 y의 PDF를 구한 다음에 y 곱하기 PDF of y 적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fundamental theorem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e to the x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e to the 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거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냥 x가 랜덤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얘를 로어 케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또 어떻게 돼요? 얘가 1 over square root 2파이에 e to the 네거티브 2분의 제로민이니까 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잘 묶고 완전 제곱으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이 펀더멘탈 TLM 관련해서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지나갈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x의 non-central force order moment를 구한다고 합시다. x의 4승의 기대값.
그런데 이것을 펀더멘탈 디어렘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랜덤한 퀀터티를 x라고 보면 어때요? 얘는 x의 덴서티에다가 로어케이스 x 4승을 곱한 다음에 dx 해서 적분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x제곱의 PDF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y를 x제곱이라고 했는데 x제곱의 PDF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expectation of y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y의 PDF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또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대 y제곱, 물론 이때는 y제곱, y제곱, 그 다음에 f sub y dy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그냥 말 그대로 z를 x 4승으로 놓고 pdf of z를 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적분 z pdf of z d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expectation도 여러분이 펀더멘탈 디어렘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x 4승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게 x 8승이면 도대체 그냥 간단하게 치환만 해도 몇 개예요. 그렇잖아요. 제곱으로 뭐 4제곱으로 이렇게 치환해도 개수가 훨씬 더 나오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 디어렘 오브 익스펙테이션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expectation은 인디케이터 펑션과 함께 쓰여서 probability of event를 expectation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첫 번째를 보세요. 자, expectation of indicator function sub a of x예요. 이게 뭐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의대로 써봅시다. 자, expectation of indicator function sub a of 대문자 x.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접근하는 법이 두 개가 있죠. 요거를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제로 또는 1을 가지죠. 근데 제로일 때는 중요하지 않죠. 맞아요? 왜냐하면 제로는 값 곱하기 확률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로 곱하기 probability of 뭐예요? x가 a에 속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x 속하지 않는 거고 더하기 1 곱하기 probability of x가 a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바로 얘가 날아가면서 이 녀석이 바로 나오죠. 이게 p of x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x를 랜덤 퀀터티라고 보고 펀더멘탈 디어렘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그대로 쓰고요. 캐피탈 x를 로어 케이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랜덤 퀀터티라고 본 녀석의 pdf를 써주면 되는데 이건 또 뭐예요? x가 a에 속할 때만 적분하는 거니까 x가 a에 속할 때만 pdf를 적분하니까 이건 p of a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요게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probability of event와 expectation을 연결하는 게 인디케이터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 컴플리먼트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에서 인디케이터 펑션 x를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인 p of a 인터섹션 b를 구하고 싶으면 이게 0 곱하기 무엇은 다 0이고 1 곱하기 1만 1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0, 1일 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x가 a에 속하고 x가 b에 속하면 x가 a 인터섹션 b에 속하면서 요 a 자리에 a 인터섹션 b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4번인데 4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엔 유니언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1에서 1 빼기 a 1 빼기 인디케이터 펑션 서브 a of x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간단히 해결되죠. 왜냐하면 얘가 뭐죠? 얘가 a 컴플리먼트, 얘가 b 컴플리먼트고 곱이니까 and고 그다음에 1에서 빼면 여기서 나온 대로 하면 또 뒤집으니까 a 유니언 b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타이포가 있어서 제가 이거 다시 썼어요. 다시 썼는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인디케이터 펑션 서브 유니언 i는 1에서 n까지 ai
of x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인디케이터 펑션 밑에 set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규먼트를 써줘야죠. 그래서 1 빼기 인디케이터 서브 유니언 of x.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랑 같다고요? 여기도 빠졌는데 인디케이터 죄송합니다. 일단 프라드가 맞고요. 프라드 i는 1에서 n까지 1 마이너스 인디케이터 서브 ai of x. 그래서 괄호 닫고. 네, 이거는 여기 제가 이제 써놨어요. a 컴플리먼트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걸 이용하면 여기에 유니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요 유니언 자리에 요 A 자리 유니언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컴플리먼트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유니언 오브 그러니까 컴플리먼트 오브 유니언은 인터섹션 오브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인터섹션은 어때요? 요 고보이 법칙을 쓰는 거죠. 그래서 프라드로 바꿀 수 있고요. 프라드 인디케이터 컴플리먼트니까 또 얘 각각을 1 마이너스로 바꿔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뭐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소위 말했던 그 인클루전 포함 배제 프린서플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훨씬 쉽게 알지브라이크하게. 뭐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면은 사실 세 개일 때는 당연히 되잖아요. 그래서 PA1 유니언 A2 유니언 A3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PA1 더하기 PA2 더하기 PA3 빼기 해서 두 개씩 더하기 인터섹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그림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됐다가 중복된 부분을 빼줘 버리면 가운데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다시 더해준다. 근데 이게 4개일 때 5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학적 귀납법 쓰는 건데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알지브라이크하게 1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일 때만 1이 되는 걸로 해서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티드 밸류예요. 이게 정말 익사이팅한 부분인데요. 봅시다.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 b가 주어졌어요. 랜덤 베리어블로 만든 이벤트니까 어떤 리얼 넘버 집합이 나오겠죠. 어떤 보렐 셋이 나오겠죠. 뭐 이것은 인터벌일 수도 있어요. 뭐 x가 뭐 1에서 2까지 인터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 이벤트의 확률이 포지티브인 경우로 해서 지금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요런 노테이션 알겠어요? 요런 노테이션을 도입하는 거예요. 주요할 건 뭐냐면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B라는 이벤트가 주어진 상황에서 X의 기대값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되는 게 합당할까요? 어떻게 정의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뭔가 펀더멘탈한 걸 이해할 때는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 이런 걸 하자고 했죠. 자,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여러 개 제너레이션을 했더니 X1은 저기 떨어지고 X2는 여기 떨어지고 X3는 여기 떨어지고 X4는 여기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이벤트 B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벌이라고 보세요. 요것 이하 이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 이하가 일어났을 때 이 도수들의 에버리지죠. 그럼 얘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일 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컨티뉴어스일 때는 특히 이제 히스토그램을 생각해야죠. 히스토그램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 딱 잘라가지고 이벤트 B가 X가 이것 이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맞아요? 저 부분에 나타난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이쪽을 0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저 히스토그램만 가지고 마치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 인터프리테이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PDF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뭐냐면 자가 있는데 이렇게 자가 있어요. 자가 있는데 여기에 모래를 이렇게 제가 적당히 뿌려놔가지고 모래가 어떤 데는 좀 많이 뿌려져 있고 어떤 적게 뿌려져 있어서 이게 그 모래의 양이라고 합시다. 각 위치에서 대충.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이벤트 b로 잡았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이 자를 딱 부러뜨리는 거예요. 제로에서. 제로에서 부러뜨려 가지고 얘는 갖다 버리고 이쪽 부분만 가지고 여전히 제로는 여기에요. 오리진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얘는 만약 요 히스토그램과 PDF 정의대로 한다면 어쨌든 적분인데요. 그렇죠? 적분인데 지금 값 곱하기 확률을 하면 그냥 x의 기대값이죠. 그런데 요 b에 속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인디케이터 펑션을 곱해줘요. 그럼 b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이렇게 곱함으로써 x가 b에 속하지 않는 게 다 날아가는데 문제는 뭐죠? 요 히스토그램에서 봤듯이 여기다가 x가 b에 속할 때를 확률로 나눠줘야지 이게 노멀라이즈가 되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모는 probability of event x, event b고요. 분자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얘를 값이라고 보세요. 값 곱하기 확률 밀도. 그럼 뭐예요? expectation of indicator sub b of x 곱하기 x.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노테이션 좀 이상했죠? 컴팩트하게 나타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써서 메저 디어레티컬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P given B를 새로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메저라고 하고 나면 이거 메저 디어레틱 definition of expectation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induced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를 쓸 수도 있고 conditional CDF를 쓸 수도 있고 뭐 conditional PMF를 쓸 수도 있고 conditional PDF를 쓸 수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자 부러뜨리는 그 내용이고요. 똑같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도 익스펙테이션처럼 항상 개런티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그젬플로 이런 인터벌이 주어졌을 텐데 좀 전에 말한 것과 똑같죠.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히스토그램에서 x가 b 이하인 부분만 가져와서 새로 덴서티 펑션 만든 거죠. 노멀라이제이션을 예로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요 x가 b 이하인 구간에서만 x 곱하기 요 새로운 덴서티 한 것이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안 구하고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은 흔히 메모릴리스 프로퍼티와 관련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주장을 해요. 메모릴리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랜덤 프로세스 가서 특히 파송 어라이벌, 인터 어라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인터 어라이벌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단위가 어떤 시간이에요. 초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단위가 시간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아니면 단위 시간은 몇 배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넌 네거티브죠. 참고로 제로부터 있는 익스포넨셜이에요. 얘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는 게 아니고 PDF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흥미로운 건 뭐냐면 expectation of x는 PDF가 이렇게 생겼을 때 람다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x가 t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의 기대값은 뭐냐면 일단 t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메모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릴리스 프로퍼티 때문에 네트워크 디어리를 디벨롭할 때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 가지 좋은 프로퍼티가 있어서. 그리고 이 좋은 프로퍼티가 이제 성능 분석을 쉽게 해주는데 실제 시스템이 이렇게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안 가지면 또 분석이 어려워지니까 일부러 또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비슷하게 갖도록 또 시스템을 만들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넷 뉴트럴러티 이런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패킷을 서로 동일하게 다루고 이 패킷이 지난번에 날아왔던 패킷에 뭐 에러 나서 다시 리트랜스미션 된 거라고 특별히 우대해 주지 않고 이러는 게 다 저런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자, 그건 이제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하고요.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갑시다. 이 모멘트는 뭐 워낙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모멘트가 있어요. 하나는 넌 센트럴 모멘트. 그래서 넌 센트럴 모멘트 안에 저 파워가 뭐냐에 따라서 쭉 개수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모멘트. 센트럴 모멘트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값 있잖아요. 기대값을 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에서 그것의 기대값, 요 x 바라고 쓴 거는 expected value of x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분산, 표준 편차 구할 때 하던 거죠. 뺀 다음에 또 파워 엑스포넌트를 0, 1, 2, 3.
이렇게 하는 큰 모멘트 두 개가 있어요. non central moment, central moment. 이렇게 뺀 게 central moment. 그런데 또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냥 모멘트가 아니라 absolute moment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central absolute moment고 하나는 non central absolute moment인데 non central absolute moment는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non central absolute moment는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power raised to the power of n 한 다음에 expectation 한 거고 central absolute moment는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한 다음에 n승 한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제 평균 분산 얘기를 아마 6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배울 때 먼저 평균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어떤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산술 평균으로 평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저는 산술 평균 말고 몰랐기 때문에 그 평균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분산을 정의할 때부터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분산을 쓰고 루트를 취해서 표준 편차. 그러면 초등학교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분산일 수는 있지만 루트가 중학교 때 나오던가요? 네. 중학교인가 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거면 왜 제곱을 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x에서 평균을 빼고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기대값 하면 이게 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지 않냐? 어떤 평균값으로부터 이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를 절대값을 한 다음에 절대값이 나온 걸로 봐서 중학교가 틀림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그 시간에 불려나가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괴롭힌다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아주 폭력 야만의 시대였는데 훌륭한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좀 이상한 시대에 살았어요. 예, 좋은 질문을 하면 이상한 소리를 듣는 시대에 살았어요. 자, 계속합시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어쨌든 그냥 센트럴, 넌 센트럴 모멘트, 그다음에 앱솔루트, 센트럴, 넌 센트럴, 앱솔루트 모멘트를 배웠지만 시험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센트럴, 넌 센트럴 모멘트만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말했지만 x to the n을 y라고 놓고 y의 pdf를 구한 다음에 구할 수도 있고 또는 펀더멘탈 디어렘을 쓰면 만약 pdf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pdf를 존재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non central moment에서 n을 제로로 놓으면 제로부터 있다고 했으니까 제로로 놓으면 뭐가 되죠? 네, x의 제로승, 제로의 제로승도 1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1이죠. 그다음에 1이면 어때요? 1이면 기대값이 되죠. 맞습니까? 네. 2면 어때요? 2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에게는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죠. 에버리지 파워 오브 x. 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다음에 이 렘마가 흥미로운데요. 아마 학부 과정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안 다루고 그래놓고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 내줘 증명하시오. 근데 그냥 덜렁 증명하라고 안 하고 이걸 유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물어보죠. 그게 실제로 제가 작년 2학기 때 이 과목을 군복무 개방 과목으로 했을 때 시험 문제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이게 될 듯 안 돼요. 보세요. 일단 뭐 간단하게 위해서 expectation of x를 볼까요? expectation of x는 제로에서 그러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non negative random variable일 때 알겠어요? 그런데 x가 non negative random variable이라는 것은 히스토그램이나 스캐터 플롯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생성을 하면 값이 음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걸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robability of event that x greater than or equal to 0는 1이고 less than 0는 0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PDF로 보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density가 0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 nth order 모멘트를 좀 다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뭘 써서? CDF를 써서. 그러면 아니 잠깐만 CDF 쓰는 거야 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x의 n승에
d CDF of x 이렇게 쓰면 되니까 만약에 x가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블을 이렇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뭐 얘와 같나 보지 뭐 적당히 치환하면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여러분이 막 치환을 하잖아요. 그래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기대값이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x가 n이 1일 때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죠? 제가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기대값은 값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서 썸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CDF 가지고 지금 뭔가를 만들고 싶으니까 CDF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듯이 CDF of 랜덤 베리블 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1이겠죠. 여기 높이가 0이고 여기 오리진이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CDF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0으로 가고 플러스 무한 들어가면 1로 가니까 지금 그냥 스무드하게 그렸어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블처럼 반드시 컨티뉴어스 할 필요는 없죠.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어도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CDF를 가지고 expectation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잘게 쪼개요. 어느 쪽으로? 여기서 0에서 1 사이로 쪼개요. 잘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게 어때요? 0에서 1 사이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렇게 잘랐다고 하면 지금 x가 요 빈에 속하죠. 맞습니까? 좀 크게 할까요? 네. 지금 x가 요 지점이 요게 예를 들면 어떤 xi예요. 요 xi가 요 빈에 속하죠. 그러면 이 함수의 요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 있잖아요. 이 CDF.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 xi가 속한 그 히스토그램 상의 빈의 뭐예요? 전체 도수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빈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f 서브 x 그다음에 xi면 예를 들어 xi 플러스 1 마이너스 fx xi가 뭐죠? 이게 히스토그램 상에서 xi로 대표되는 빈과 xi 플러스 1로 대표되는 이웃한 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연속이라면 요 빈 있잖아요. 요 빈. 그러니까 레프트 엣지가 xi고 라이트 엣지가 xi 플러스 1인 녀석의 요 노멀라이즈하거나 생기는 확률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은 어때요? 값 곱하기 확률 이렇게 근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얘는 뭐라고 하죠? 얘는 D CDF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아니죠. 거꾸로 했죠. 지금 잘못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값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죠. 이게 작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잠깐 잘못 생각했어요. 네네네. 이렇게 가지 맙시다. 네. 요까지는 맞고요. 요까지는 맞고 그다음에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요걸 다 더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값 곱하기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면적 있잖아요. 요 사각형. 거기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요 가로축이 xi에 해당하고요. 요 세로 높이가 요게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CDF를 그려놓고 이 expectation을 생각하면 뭐냐면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 더하기 그다음에 요 음수 쪽은 요 면적을 한 개의 expectation이 돼요. 그러니까 이 면적 S1 더하기 S2가 그래서 여기 있지만 expectation은 S1 빼기 S2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면적이고 이거는 음수잖아요. X가. 그래서 빼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블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없죠. 그래서 S1만 남고요.
S1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면적은 이제 CDF 입장에서 보면 이게 높이가 1이고 이게 CDF잖아요. 그래서 1 빼기 CDF 한 다음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일 때 x가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일 때 요 이상한 식의 n이 1일 때는 이제 증명을 했어요. 이렇게. 참고로 non 네거티브가 아니면 S2가 있어서 요런 항이 더해져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못 써놨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x의 n승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펀더멘탈 디어렘을 안 써요. x의 n을 우리가 y라고 쓰겠어요. x의 n을 y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expectation of y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x가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으니까 x의 n승인 y도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무한대 그다음에 여기 있듯이 y 그다음에 y가 없었죠. 참 여기서 y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죠. CCDF죠. CCDF of y dy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y는 x의 n승 이렇게 치환할 거니까 dy는 미분하면 nx의 n-1승 d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dy는 이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fx와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 녀석이 요 녀석이고 요 녀석이 요 녀석이고 요 녀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알아놓으면 좋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대학원 가면 수업 들으면 특히 네트워크 수업 들으면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퀘이션이에요. 그다음에 non central absolute moment 얘기는 했고요. 당연히 non central absolute moment에서 n이 파워가 짝수면 그냥 non central moment랑 같겠죠. 그렇잖아요. 네,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센트럴 모멘트인데 센트럴 모멘트는 이제 민을 빼는 거죠. 맞습니까? 민을 빼고 많은 책에서 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죠? 네, 센트럴 모멘트에서 당연히 n이 0일 때는 1이죠. n이 0일 때는 이것도. 그런데 n이 1일 때는 0이 되죠. 왜냐하면 민에서 민을 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세컨 오더 센트럴 모멘트인데 이게 뭐죠? 이게 베리언스죠. 그다음에 이거 스퀘어루트 취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고 마찬가지로 센트럴 애브솔루트 모멘트도 n이 짝수일 때는 그냥 애브솔루트 모멘트와 아닌 게 값이 같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리언스가 중요한데요. 센트럴 모멘트에서는 이 베리언스는 뭐 워낙 자주 나오죠.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죠. 베리언스는 일단 첫 번째는 뭐죠? 네. 어떤 넘버에다가 그냥 상수를 곱해요. 그러면 어때요? 베리언스는 a 제곱의 베리언스 오브 x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죠? 이게 먼저라고 할까요? 네, 이걸 먼저라고 합시다. 베리언스 오브 x 더하기 뭐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베리언스 오브 x가 되죠. 자,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부터. 네. 왜 이럴까요? 베리언스. 네. 네, 베리언스의 정의를 사실 보면 되죠. 여기서. 베리언스의 정의가 x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y라고 해봐요.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봐요. 그럼 y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expectation of y 마이너스 y 바 y의 민 제곱인데, 근데 y 바는 어떻게 돼요? y 바는 x 바 더하기 b죠. 그렇죠? 왜냐하면 expectation은 선형 오퍼레이터니까 b를 더하면 b만큼 shift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y는 x 더하기 b고요. y 바는 x 바 더하기 b니까 어때요? b가 캔슬이 되죠. 따라서 이게 variance of x와 같은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일단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평균을 일부러 빼가지고요. 평균을 빼가지고 여러분이 variance of x를 구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variance of x-x 바를 하면 어때요? 이게 variance of x잖아요. 맞아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민이 제로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 오리진을 중심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을 A 배하면 어떨까요? variance of A 배의 x-x바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제로에서부터 뭐 1만큼 떨어져 있던 애는 그대로 1에 있지만 A에 가고요. 그래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죠. 맞아요? 그런데 쟤를 제곱하고 어쩌고 할 거니까 어때요? A 제곱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얘는 A 제곱의 variance of x x하고 걔는 variance of x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variance도 expectation이라서 값 곱하기 확률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식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사실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중학생이 있어서 간혹 이거 물어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직관적으로 가르치지 않을까? 사실 중학생이 저걸 다 전개해서 성립된다는 거를 일일이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좀 더 직관을 줄 수 있는데 네, 좀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와 관련된 게 표준 편차라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왜 쓰죠? 네, 제가 말했듯이 기대값은 또는 평균은 뭐예요? 그 유닛이 본래 값과 똑같죠. 그러니까 미터로 나타난 숫자들의 기대값은 미터죠. 근데 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스퀘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다시 취해서 same unit as x 되도록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배우지만 우리가 센트럴이든 넌 센트럴이든 그 nth 오더 모멘트를 할 때 그냥 nth 오더 모멘트 하면 어때요? 유닛이 있는 퀀터티면 계속 오더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nth 루트로 만들어서 유닛을 그 우리가 관측하는 x와 같게 만들어 놓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서 많이 그렇게 써요. 아시겠죠?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유닛 매칭 이런 말을 써놨고 그 다음에 이 베리언스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베리언스 오브 x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거예요. 그 x 제곱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의 제곱. 언뜻 보면 뭐 똑같은 걸 뺀 거 아닌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이거는 x 제곱을 expectation 한 거고요. 이건 x를 expectation에서 나오는 숫자를 제곱한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흔히 쓰는 게 뭐죠?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쓰더라고요. 문제집에 보니까. 네, 베리언스는 어때요? 무엇의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얘가 x 바의 제곱의 기대값이잖아요.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0 이상이라서 얘가 얘 이상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x 제곱의 기대값이 x 기대값의 제곱보다 크다는 거고 사실 이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유닛이 있다고 보면 얘도 x 유닛의 제곱이고 얘도 x 유닛의 제곱이죠.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유닛 매칭이라고 써놨어요.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mean standard deviation 관련해서 흥미로운 게 물리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인데요. 여러분이 x에서 어떤 상수를 빼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얘는 어떤 숫자가 되죠. 그런데 a를 바꾸면 이 값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에 대해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a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a가 뭐라고요? 최소화하는 a가 얘가 x 바일 때 최소가 되고 그때 최소값은 뭐라고요? 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테이셔널 이너셜랑 관련이 좀 있어요. 이 식이 로테이셔널 이너셜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의 그 센터 오브 그래버티가 민이잖아요. 걔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어때요? 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 디멘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쪽 방향으로 그랬을 때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돌릴 때 어때요? 예, 가장 작은 로테이셔널 모멘트를 갖게 되죠. 로테이셔널 이너셜을 갖게 되죠. 자, 뭐 물리 시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적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1990년 봄학기에 미적분학 원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뭐 대학 왔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80점을 받았는데 이게 뒤에서 뭐 몇 등이었어요. 이게 저희 학과가 50명 정원이었는데 제가 뒤에서 3등인가 했어요. 80점을 받아가지고 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조금 안 했더니 뭐 뒤에서 몇 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80점이 나왔어요. 또 80점이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앞에서 몇 등이었어요? 네, 50명 중에. 이거는 뒤에서 3등이고 이거는 한 앞에서 3등 했어요. 네. 근데 학점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학점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네. 망했죠. 이때 저는 다 까먹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뭔가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 교수가 돼서도 여러분 성적을 줄 때 제가 아무리 난이도를 잘 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기말고사가 예를 들면 기말고사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기말고사 때만 한탕 잘 보면 모든 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는 중간고사 때 지금처럼 너무 쉬웠어요. 근데 나 혼자 망했어요. 그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50%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표준화한 다음에 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을 한 20명 가까이 들을 때 그러면 표준화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 각각의 값에서 그걸 빼고 표준표처럼 나눠요. 그럼 이게 Z 밸류라는 게 되죠. 또는 스탠더다이즈드 밸류가 되죠. X에. 이게 마치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가우시안 임의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스탠다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값이 제로를 중심으로 이제 Z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1번 학생은 그 전에 X로 볼 때는 제로 점수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번 학생은 X1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Z1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웨이트를 줘요. 표준화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다르냐? 결국 거의 비슷하지 않냐면 거의 비슷해요. 난이도 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시험들이 사실 거의 비슷한데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이제 학점을 자르잖아요. 그럴 때 좀 편리해요. 그럴 때 특히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 시그마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사실 좀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려줬지만 그리고 밑에서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2 시그마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들어가는 게 95.45, 95.5%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5%쯤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두세 명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제 수업 확률 수업은 50명도 안 듣잖아요. 한 25명 듣는다고 하면 나오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이 학생들은 어때요? 이 전체적인 학생들에 비하면 홀로 독야청청한 거죠. 너무 안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퀴즈는 안 듣지만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여기에 특히 마이너스 3 시그마,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쯤 되면 제가 연락을 해요. 어떤 이유로 이번 학기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그 기말고사에서도 똑같이 Z값으로 할 텐데 그럼 기말고사에서 아마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6 시그마 받았으면 플러스 6 시그마 좀 받아야지 50대 50 또는 30대 30 하더라도 여기 좀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힘든데 수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줘요. 네, 그런 이메일을 안 받도록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요 Z 값이 매우 흥미롭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어때요? 미니 제로 표준편차와 베리언스가 1이 돼요. 물론 이제 존재한다고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매우 편리하다 이런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센트럴 모멘트, 넌 센트럴 모멘트 관련해서 사람들이 미인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는 베리언스 이외에도 이 스큐 또는 스큐니스, 그다음에 커토시스 정도까지는 많이 쓰거든요. 하이어 오더 모멘트라고 해도 보통 이 정도 3승, 4승 정도 쓰는데요. 이 스큐와 스큐니스는 자세히 보면 둘 다 센트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큐는 어때요? 스큐는 그냥 민을 빼서 3승한 거 스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평균으로부터 이게 어느 쪽으로 찌그러졌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편향이 있느냐. 네, 3승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이런 거고요. 스큐니스는 좀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거 좀 전에 본 스큐죠.
그렇죠. 근데 스큐는 유닛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x가 미터라면 이게 미터의 3승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뭔가 표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처럼 z 값으로 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는 요게 뭐죠, 요게? 요게 시그마 스퀘어고요. 요 루트 씌우면 시그마죠. 시그마 x죠. 시그마 x는 x와 유닛이 같죠. 근데 그것을 3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미터 3승이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유닛 리스 퀀터티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큐 니스는 이렇게 해서 유닛 리스 퀀터티를 만든 거예요. 뭐랑? 스큐랑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3승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쓰여요. 그다음에 커토시스는 정의하는 데 따라 다른데 이 스큐니스와 비슷하게 센트럴로 해서 4승 포스 오더 모멘트를 그다음에 유닛 리스로 만들기 위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4승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너무 큰 값이 나와서 이렇게 또뭐 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엑세스 커토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스큐니스, 커토시스 이름은 한 번은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처음 들어보면 사실 뭐 별것 아닌데도 막 전문 용어로 쓰면 헷갈릴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R200인지 RE100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경상도 사람이면 RE100이라고 하지 R200 이렇게 안 할 텐데 예. 제가 이러는 그분이 안동 출신이시죠. 예, 구별은 못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발음을 한 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심지어 지지자들도 야, 어떻게 R200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까지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경악했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는 알아놓으세요. 네, 저 정도는 알아놔야지 이상한 소리를 나중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멘트, 센트럴 모멘트, 넌 센트럴 모멘트를 배웠는데 그럼 얘들이 어디 쓰이느냐? 아, 이게 아주 많이 쓰여요. 특히 이 inequality, 그렇죠? 불평등이 아니라 부등식이죠, 우리에게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커뮤니케이션에서 멋진 연구는 이퀄러티의 시대에서 이니퀄러티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랬더니 그걸 잘못 이해하시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즈인데 제가 말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데 이 신문 방송학에서의 주제가 그렇죠? 이퀄러티 뭔가 이렇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함에서 불평등함을 논하는 연구를 논하는 시절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뭐 소득에 따르는 정보 접근성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시고는 제가 굉장한 인문적 소양이 있으신 줄 알고 착각을 해서 한번 오해를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니퀄러티 부등식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도서관에 가면요. 이니퀄러티즈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면 적어도 3권 이상의 이 책이 있어요. 온갖 부등식이 다 있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2권이니까 도서관에 그것보다 당연히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온갖 이니퀄러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확률과 관련해서 특히 이 시간에서 배우는 기대값과 관련된 그러니까 확률과 기대값. 물론 두 개 연결하려면 인디케이터 펑션을 우리가 써서 뭘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이 확률과 기대값을 연결하는 이니퀄러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는데 일단 사람 이름이 붙은 마코프 이니퀄러티. 그 다음에 뭐 체비체프 이니퀄러티. 그 다음에 천오프 이니퀄러티 또는 천오프 바운드.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네, 이것이 다 모멘트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배운 랜덤 베리어블의 모멘트와. 그래서 사람 이름이 붙어서 나눠진다는 것. 천오프. 그다음에 체비체프는 뭐 체비 셰프도 있고 뭐 T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확히 러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 T가 붙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CH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셋 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 이니퀄리티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 알지브라이크하게 그냥 이퀄 이니퀄리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오메트리컬하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했던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2가지 큰 방법 뭐죠? simplify, visualize 할 때 이 visualization과 관련이 있어서 저는 좋아해요. 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마르코프 또는 마코프 이니퀄리티인데요. 마르코프 부등식 어떤 건지 봅시다.
먼저 여기에 non-negative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딱 떠오르죠. 그러면 non-negative니까 어디에 이렇게 빈 채워져야 되는지 딱 보이죠. 그런데 A를 여러분이 어떤 양수로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이런 확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 PDF가 있다면 어떤 양수 A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 테일 확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right tail probability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right tail probability. 그러니까 non-negative 랜덤 베리어블의 right tail probability. 이건 뭐랑 관련이 있죠? 물론 여기 부등호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퀄리티를 빼고 나면 CCDF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CCDF, Complementary CDF.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non-negative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Complementary CCDF는 CCDF of X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기가 1이겠죠. 제로에서 1이겠죠. 포인트 매스가 없다면. 그 다음에 쭉 제로로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마치 CDF가 쭉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CDF가 0이잖아요. CCDF는 여기서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것이 흥미로워요. 이쪽을 A축이라고 잡아보세요. 이쪽을 A축이라고. CCDF of X인데 이걸 A로 잡고 그러니까 1 빼기 CCDF of A 이렇게 봐도 되죠. 만약 이게 없다면 그러면 이게 뭘 뜻하죠? 이게 A분의 1 또는 X분의 1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위에 스케일을 뭘로 해요? 기대값으로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찌그러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X와 X분의 1은 어때요? 얘를 5배 한 거잖아요. 또는 0.5면 얘를 2분의 1로 스케일한 거고. 그런데 어떻다고요? 요 함수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으면요. 기대값에 웨이트를 줘서 요 CCDF가 어때요? A가 양수인 모든 구간에서 요 함수 밑에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CCDF가 X분의 1보다 빠르게 0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파워 로 얘기하고 라이트 테일, 헤비 테일, 팻 테일 할 때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쪽을 로그 여기는 A인데 그냥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로그 CCDF 이렇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요게 말하는 것은 이런 어떤 마이너스 1승이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거기에 어떻다고요? 요 CCDF가 얘보다 더 빠르게 0으로 가요. 물론 같은 속도로 갈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워터폴처럼 가우시안처럼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expectation of x가 존재한다면 존재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x가 존재하는 거죠. expectation of x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기대값이 존재하는 모든 non-negative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다고요? 포인트 매스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무한대에. 포인트 매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인트 매스가 있으면 이렇게 0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가다가 어디로 수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설명을 써놨어요. 참고로 이 해석을 사람들이 많이 안 써놨어요. 그래서 CCDF가 X분의 1보다 더 빨리 0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 해석을 잘 안 해놨어요. 교과서들, 특히 학부 레벨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알지브라이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오메트리컬하게 하면 그게 이거예요.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U of X-A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right sided 유닛 스텝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이고요. 맞습니까? A가 그러니까 X가 A일 때 높이는 1이고 여기는 다 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이제 y는 a분의 x라는 직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등식을. 그럼 어떻게 되죠? x가 0 이상이면 x를 a로 나눈 것. 그게 이 직선이죠. 그것은 어때요? 이것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u of x-a.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여기서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equality holds if and only if x가 0이거나 또는 x가 a일 때죠. 이게 중요해요. 이 그래프에서. 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a분의 x는 u of x minus a for all x non-negative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다가 이제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 x로 바꾸고 똑같이 x를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x 나누기 a는 u of 랜덤 베리어블 x 나누기 a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랜덤 넘버 x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density function of x를 곱하고요.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expectation 취한 것과 같이 되고 어때요? 인티그랄이 부등식에서 성립하니까 expectation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expectation of x 나누기 a가 expectation of u of capital X minus a 이상이라는 걸 일단 보였어요. 언제? a는 양수고요. 왜냐하면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x는 non 네거티브. 그런데 요게 뭐예요? 요게 x가 a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a 이상일 확률이 어떻다고요? 요것보다 작거나 같고 그거는 a분의 기대값 오브 x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를 증명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럼 히스토그램을 생각하세요. 걔의 CCDF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리진에서 1이고 쭉 내려가면서 0으로 갈 텐데 어떻다고요? 그것이 기대값 나누기 A 이렇게 되는 쌍곡선으로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대값이 존재하면 non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 기대값이 존재하면 걔는 어떻다고요? 요 파워로 아래쪽에서 CDF가 움직인다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너무 오래 떠든 것 같고요. 보강이라고.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범위도 요 마르코프 이니퀄리티까지 범위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퀴즈를 보고 한 45분 수업을 더 할 텐데 그때는 요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